안녕하세요. 책약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행복하셨나요? 오늘 낭독해드릴 책은 보통의 언어들입니다. 위즈덤 출판사에서 출판되었고요.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이나, 작사가 겸 방송인, 1979년 서울 출생, 유년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의 칭찬과 사랑을 부족함 없이 받으며 자랐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프레임에 속지 않겠다는 당돌함과 슬픈 영화 속 주인공의 얼굴만 보아도 눈물이 핑 돌던 섬세함 감성을 고루 갖춘 어린이로 성장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작곡가 김영석을 만난 계기로 작사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히트곡만 300여 개가 넘는 작사가가 되었다. 2019년에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라디오 DJ가 되었고 MBC 라디오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녀는 따뜻한 시선과 이성적인 태도를 함께 지닌, 그리고 이것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표현하는 사람이다. 보잘것없고 부끄러운 부분은 누구에게나 있고 오히려 그로 인해 스스로를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오늘도 쳇바퀴 도는 일상 속 특별함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책의 저자 김이나님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작사가이신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참 포근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 책의 도입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책을 꼭 구입하셔서 끝까지 읽어보시길 강추드립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주파수가 맞으려면 박자를 맞춰가야 해. 웨이브라는 의미에는 파동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그 형태가 쪼개어 들어가 보면 물질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라는 것이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없는 저에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아,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어쩌면 파동이겠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누군가와 통한다는 것을 쟤랑 나랑은 코드가 맞아, 주파수가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관계라는 것은 파동의 만남이고 그 파동이 서로 박자를 맞추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한 사람과 긴 길을 오랫동안 걷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상대방을 향한 내 감정의 속성. 분명한 경계선이 없어 혼돈스러운 감정들이 있다.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다. 좋아하는 마음에 확실히 매듭이 지어져서 결단코 사랑이 아닌 경우도 많겠지만 대개의 사랑은 좋아함에서 싹트므로 그렇게 방심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사랑하는 게 좋아하는 것의 상위 감정이라고 믿어왔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이 두 감정이 각기 다르게 소중하게 느껴졌다. 더 솔직히 말하면 좋아한다는 감정이 더 반갑다.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만나면 반가운 건 마찬가지다. 그러나 헤어져 있는 어느 때 못 견디게 보고 싶다면 사랑일 확률이 높다. 연인 사이에 사랑의 속성 중 하나는 그리움이다. 그리움이라는 건 빈 곳이 느껴진다는 것. 다시 말해 이곳이 당신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사람은 소유할 수 없다지만 어쩔 수 없이 소유하고 싶어지는 얄궂은 마음이 사랑이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반대로 조건이 없다. 혼자서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마음 한편이 시큰해지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게 없다. 해가 좋은 날 널려진 빨래가 된 것처럼 뽀송뽀송 유쾌한 기분만 줄 수 있는 건 좋아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카사노바가 아니라면 유일무이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다수일 수 있다. 아마도 이 차이가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보다 덜 특별하다는 오해의 원천일 수 있겠다. 내가 좋다는 마음을 귀하게 보는 데는 이 감정이 가진 실시간성과 일상적임에 있다. 우리가 좋다는 말을 언제 하는지 떠올려 보면 실시간성이라는 말이 무언지 이해가 갈 것이다. 친구랑 공원에 앉아 기분 좋은 바람을 맞을 때, 마음에 쏙 드는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다 문득 뱉게 되는 말. 좋다. 사랑하는 마음은 나를 붕뜨게 하기도 한없이 추락하게 하기도 하는 역동성을 띤 반면, 좋아하는 마음은 온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리게 해주는 안전성이 있다. 사랑하는 마음과 좋아하는 마음에 부등호를 붙일 생각은 없다. 이 둘은 맞닿아 있는 듯 완벽하게 다른 세계를 빚어내는 감정이며, 그저 좋아한다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지 잊지 않길 바랄 뿐이다. 실망. 우린 모두 불완전한 인간. 우리는 서로를 실망시키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디오를 막 시작했을 즈음 무심결에 했던 말이다. 이세별 작가가 이 말이 마음에 남았는지 라디오 프로그램 SNS 계정에 글귀로 남겼는데, 내가 앞으로 청취자들과 꽤나 깊은 관계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말이라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우리는 모두 사회성이란 것을 갖추게 되었고, 그것은 아주 가깝지 않은 누군가에게 달처럼 존재할 줄 아는 능력을 포함한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단면을 보여줄 줄 안다는 말이다. 한 끗 차이로 예의, 사교성, 가식을 넘나드는 기술이겠다. 나는 밖으로 비춰지는 모습으로는 상당히 외향적이고 친화력이 좋다. 그래서 안다. 한눈에 그래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대인관계가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만큼 어려운 거란 사실을. 그런 이들은 불편하거나 어색한 공기를 견디지 못해 초면에 오히려 광대를 자처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말은 완벽히 상대적인 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나 하나만 놓고 보자면 나는 완벽하다. 잘난 부분 딱 그만큼의 못난 부분을 갖춘 완벽한 밸런스를 갖춘 사람이다. 비틀어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오는 독특한 시각과 표현력이 있다. 모나게 튀어나온 못된 심술도 있고, 그 반대편엔 튀어나온 만큼 쑥 패여서 무언가를 담아내는 포용력도 있다. 대부분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게 서로 등을 지는 형태라 떼어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 예민함과 섬세함, 둔함과 털털함처럼. 어디에나 맞는 만능 퍼즐 조각이 없듯 이렇게 각자의 모양으로 존재하는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완벽하지 않다. 이 당연한 사실을 쌓여만 가는 사회성 때문에 종종 잊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단면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았을 때 종종 실망이란 것을 안다. 실망이라 함은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상한 마음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상한 마음이 아니라 바라던 일이다. 실망은 결국 상대로 인해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다. 무언가를 바란, 기대를 한 또는 속단하고 추측한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고유의 모양으로 존재하는데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그렇다. 나의 경험치와 취향, 태생적 기질 등이 빚어낸 지극히 사적인 시선으로 서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대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늠하는 것은
인간의 특권이자 낭만이니까. 그게 없이 어찌 사랑에 빠지거나 연민을 느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기대의 반대 의미는 무엇일까? 오해, 편견쯤 되겠다. 둘 다 사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지만 기대에는 애정이 그 시작점에 관여를 하고 오해와 편견에는 그에 반대되는 감정이 관여했다는 차이만 있다. 때로 기대는 실망을 낳고 오해나 편견이 호감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오래된 관계는 이 두 감정이 교차 반복되다가 찾은 평균점 같은 것이 아닐까? 내가 오래오래 지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저 말이었던 것 같다. 실망시키는데 두려움이 없기를 바란다는. 더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높은 확률로 당신을 실망시킬 테지만 우리 평균점을 찾아가 보지 않겠냐는 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인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인 소수와의 관계는 견고한 것이다.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서는 나는 누군가와 진실로 가까울 자신이 없다. 우리 마음껏 실망하자. 그리고 자유롭게 도랑거리자. 미움받다. 대충 미움받고 확실하게 사랑받을 것.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공존의 히트를 친 해가 있었다. 내용을 떠나서 일단 제목만으로 사람 마음을 번쩍 깨우는 책이었다. 미움과 용기라는 단어의 조합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 걸 보면 미움받는다는 게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아무에게도 미움받지 않는 사람은 위험하다. 설령 대중적으로 그런 사람이 존재할지언정 측근들 사이에서 차라리 험담이 떠돈다면 그건 다행이다. 한 명의 사람이 누구를 대하든 매끄럽다면 그 사람은 흡사 존재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거니까. 그걸 아무리 알고 알아도 미움은 어릴 때 꼭 먹어야 된다고 엄마가 얹어주던 맛없는 반찬처럼 삼키기가 싫다. 10명의 사람 중 2~3명에게서 미움을 받는다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게 100명, 1000명이 넘어가면 두렵다. 퍼센티지로는 동률이어도 숫자로 세워지는 마음이 미움이다. 살면서 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어느 순간 이에 대한 선택을 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긴 대로 살아야겠다는 건 말이다. 방송을 하면서부턴 더더욱 그랬다. 어쩔 수 없이 호불호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일을 시작한 이상 내 방향성은 더 명확해졌다. 그건 바로 대충 미움받고 확실하게 사랑받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내게 갖는 부정적인 감정은 차라리 당연하다. 사람은 서로를 각자의 주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앵글에서 모두에게 완벽한 피사체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 그건 지옥의 시작일 테다. 대신 생긴 대로 살아가다 걸음망에 걸러지는 내 사람들은 사금처럼 귀하다. 내가 라디오 DJ를 꿈꿨던 이유도 라디오는 카메라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함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다. 듣다가 별로라 채널을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존재하겠지만 꾸준히 함께해주는 사람들은 나의 삐뚤빼뚤한 모양을 보고도 같이 웃어주는 사람들이다. 방송인 동시에 이럴 수 있는 곳은 라디오가 유일한 것 같다. 대충 미움받고 확실하게 사랑받자. 미움받을 용기까지는 없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나의 인생관이다. 이만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